군사 독재 정권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추종하는 집단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등장을 했어요. 이 상황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죠. 오늘은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왜 그야말로 이렇게 살을 칼로 애는 듯한 바람 속에서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쥐세우면서 한남동에서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하는 것은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백골단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니까는 왜 지난번에 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 농수산부 장관인가 여성 장관이 저는 계엄이 솔직히 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황당하게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일국의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는 그 국무회의를 어설프게 마치고 뭐 집에 가서 TV도 안 봤다 그러든가 하여튼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황당해했는데, 김민전 의원의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정치학자예요. 그것도 무슨 외교를 공부한 게 아니라 비교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회 정치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면서 범진보의 평론가로서 사실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백골단을 대동하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김민전 의원이 저렇게 무지했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정말 그 날마다 사람을 놀래키는 재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본인도 아마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제 저걸 보면서 굉장히 분개스러웠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80년대 후반에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정권이 갖고 있는 포갑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고. 그게 이제 남영동, 물고문, 백골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저희 세대에는. 근데 김민전 의원도 그 시대에 대학을 다니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무리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본인이 그 속한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다 그래도 저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온 청년들은 굉장히 치기 어린 자경단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근데 김민전 의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헌법기관이 된 사람이 저걸 국회로 불려들여서 마치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이런 청년들의 뭐 거룩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식으로 소개를 했다는 건, 저는 과연 저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싶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90년에 3당 합당을 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하나회를 척결하고 다시는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거나 쿠데타 내란을 못 일으키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3당 합당으로 인해서 민정당의 후회로부터 보수정당이 벗어났다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했는데, 90년 3당 합당 이전에 민정당으로 돌아간 건데 90년 3당 합당 이전에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지금 김민전 의원이 하는 모습은. 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저런 분들을 내세워서, 뭐 요즘에 보면 윤상현 의원도 맨날 그 앞에 가고 44명의 국회의원이 그 앞에 가고 지키겠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그 수권 능력을 갖는 보수정당을 자부하면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표를 달라 그러고, 45년 전 이전에 정당으로 돌아가서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헌법수호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려고 하는 김상욱 의원한테는 당 나가라 그러고, 김혜지 의원 같은 사람들한테 협박하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더 이상 그런 보수정당이 아니고, 즉 87년 6월항쟁 그 이전에 민정당과 같은 그런 어떤 독재정당, 수구정당, 극우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걸 표명하는 거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면 김민전 의원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준거님이 80년대 초반 학번인데 백골단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트라우마를 들쑤시다니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사실 백골단이 이 군사독재 폭력의 대표적인 상징이잖아요. 근데 김민전 의원은 사실 좀 뭐 기자회견 직전에 보좌진에게 조직 이름이 방공청년단으로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소개한 거고 하얀 헬멧이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주무시기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국회의원 김민전이 국회에서 하는 일 이러면서 1번 잠자기, 2번 잠자기, 3번 백골단과 기자회견 하기 이런 식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황당했던 건 이미 끝난 기자회견을 철회한다는 입장문을 또 냈어요. 이게 없던 일로 해주세요 이런 건가요? 이것도 참 황당한 대응이거든요. 아니 말장난이죠. 이미 기자회견을 해놓고 기자회견을 철회한다는 게 그냥 뭐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김민전 의원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분이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정치인 되시기 전에 이런저런 뭐 세미나 자리라든지 언론사 대담 자리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서 그냥 지식인으로서 또 정치학자고 하니까 그냥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정도로 느낌을 가졌었는데 글쎄 제가 그때 그분을 잘 못 봤던 건지 아니면 그분이 본질을 드러내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뒤늦게 지금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건지 참 모르겠는데 비례대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들이 조바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가 되면 지역구 의원들처럼 지역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에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등등의 그리고 지금의 이런 상황이 어떤 정치적 기회로 보일 수도 있어서 요즘에 튀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죠. 얼마 전에 조갑재 그 월간조선 편집장이 국민의힘을 놓고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이런 식의 촌평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최강자 빌런으로 등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왜 이렇게 그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지 사실은 이제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여성 정치인 중에서 김민전 의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치 학자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왜 저렇게 변했던 건지 아니면 원래 저런 사람인데 스스로 포장지를 다 지금 그 뜯어내가지고 자신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비례대표로 이제 조바심을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정치만 안 했지 굵직굵직한 선거 때마다 선대위원장 예를 든다면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또 뭐 윤석열 후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중도 좌파 내지는 합리적 진보의 선에서 그럴듯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윤석열 정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변질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알기 전에는 설명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건 있어요. 정치가 사람의 어떤 그 민낯을 아주 속속들이 정치라는 것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 생얼을 아주 속속들이 보여주는 그런 장기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윤상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고 정광훈 목사가 윤 의원에게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 이런 말도 건넸다는 거예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의원이 용꿈 꾸는 것 같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지난번에 전당대회 출마했었잖아요. 네. 그때 꼴찌했는데 나름 메시지는 들을만 했어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영남자민련 되면 안 된다. 상당히 중도, 뭐 중도적인 그런 네. 포지션에 딱 서서 저는 그때 저분이 그 당시 전당대회 때는 어렵지만 한동훈 대표 바람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대선 관리하는 당 대표로서 전당대회에 나오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계산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뭐 앞으로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전당대회나 혹은 3년 뒤에 총선 보고 저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당장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지지자들한테 본인이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사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서 저 아스팔트 대통령 정광훈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 자유통일당이거든요. 네. 국민의힘도 아니죠. 해당행위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김재원 의원이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징계받고 이랬던 전례가 있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은 그러면 지금 윤상현 의원은 냅둡니까? 그 앞에서 거기 자유통일당 일단 굉장히 극우적인 선동을 하는 집회에 가가지고 큰절하고 거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의원도 문제지만 윤상현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44명의 의원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 있는 게 더 큰 문제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윤석열은 끝나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남을 텐데 이 정당이 상식적이고 보수적인 우리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화된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조짐이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윤상현 의원은요. 아주 조직 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 동네에서 지역구 관리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심지어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이기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친화력도 뛰어나요.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다가 이혼한 후에도 전 장인하고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 내부 심지어는 야당의 정성호 의원하고도 굉장히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나름 엘리트입니다. 거기다 글로벌한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외교부 장관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입에서 나와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정치를 아주 잘못 배웠어요. 이 정치판에 더 이상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정도로 잘못 배웠다라는 것에 지금 그 활용 점정을 지금 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윤상현 의원뿐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말입니다. 윤상현,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주호영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 뼈를 묻을 사람이고 나름대로 잔뼈가 굵어서 다른 초선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돼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당을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적극적으로 마치도 그 정광훈 목사에게 당을 거의 바칠 기세예요. 실제로 그 누구죠? 김재원 최고위원 시절에 그 교회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징계도 받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은 일관성이 없이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아주 자유통일당하고 마치도 합당이라도 할 기세인 것처럼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국민의힘이 개혁하겠다 할 때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만 잠시 화장하고 성형한 것처럼 하다가 본질을 다시 드러낸다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 내지는 한국의 보수 정당에게는 이건 지금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가 좀 주목이 되는 게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제 차기 대통령 선호 여론조사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32%로 1위를 기록했는데 2위가 여권 후보군 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로 2위를 차지했거든요. 3위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의견 유보가 33%이긴 한데 여권에서 김문수 장관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나는 합리적 보수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일부 상당수가 이탈이 돼 있고 지금은 그냥 무조건 우파 정당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단순하고 맹목적인 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뭉쳐 있다고 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김문수처럼 일관성 있게 한 길만 걸은 사람이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래로 김문수라는 정치인은
극좌 중에 극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 정당 안에서도 의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원래가 좌파기 때문에 언제고 돌아갈 것이다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제 의심을 싹 거둘 수 있는 두 가지 계기에 김문수는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 라인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곧 보수 전반의 지지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탄핵 내지는 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이것의 공신은 이재명과 민주당이에요. 그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이후에 몇 가지 단계에서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또는 어떤 그 소위 책임 정당으로서의 책임감과 합리성과 좀 점잖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거칠고 뭔가 아주 그냥 화풀이를 대단히 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보세요. 그 누구죠? 정청래 위원장의 말투라든지 비단 정청래뿐입니까? 각 상임위 위원장들의 말 본세를 보세요. 이런 것들 자체가 계엄군도 싫지만 완장을 두른 듯한 저런 점령군의 자세도 너무너무 싫다. 그리고 이제 요새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게 국사범도 안 되지만 자범을 포함한 모든 범죄자는 대통령 후보에서 일단 열애로 시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우선 뭐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것 같네요.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여론전을 강하게 했는데 근데 저런 결과가 나와서 저게 보여주는 거는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에 보수 결집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네. 그 보수 결집을 주도하는 게 합리적 보수층이가 이게 아니고 극우가 결집하는 거라는 거죠. 때문에 이제 김문수 장관이 저렇게 이제 여권의 대선 주자 1위로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명태균 씨 그 스캔들로 인해서 뭐 홍준표, 오세훈 다 흠집이 일정하게 났습니다. 근데 김문수 장관은 거기 흠집이 별로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마찬가지로 네. 그런 것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거고 또 본인이 지난번에 뭐 그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할 때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강경한 보수층한테 어필하는 이런 대목이 있어서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을 보이는 건데 저게 지속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저도 다만 이제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당 지지율이 최근에 아주 그 좀 질문도 이상한 그런 여론조사 제외하고 그러니까 1년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NBS나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네. 이거는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보수가 결집하고 과표집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정당 지지율이 근사치에 가까워진 건 민주당도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민주당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어쨌든 내란 그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빠르게 이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역할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 특검법 같은 경우 저는 어제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자마자 바로 발의할 거면 왜 애초부터 제3자 추천으로 안 했을까? 근데 내막을 보니까 원래 제3자 추천으로 원안이 갔다가 법사위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에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탄핵안이 기각되고 1차에서 부결되고 나니까 바꿨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략의 부재고 정무적 판단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돼. 일정하게는. 국민의힘 모두를 설득할 수도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는 모습이 한심한 모습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일부를 설득해야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이게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분들이 조금은 부끄럽게 만들고 저분들이 성찰하도록 만들고 이럴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물밑 설득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 너무 압박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밀어붙이는 것만 같고 너무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사나운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닌가. 특히 저는 뭐 정청래 그 위원장이 뭐 사형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필요한 얘기잖아요. 꼭 필요했던 얘기 아니고 그게 표결 전날이었습니다. 특검법. 그리고 이상식 의원인가요? 그분이 무슨 국수본하고 자기가 메신저가 돼서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얘기 한마디가 사실과 무관하게 얼마나 큰 빌미를 줘서 이 상황을 그르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게 노출이 되면 중간층이나 이런 데서 주춤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층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가 유보하는 이런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유의해야 돼. 왜 유의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는 큰 악재가 민주당한테는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거칠고 전략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게 이제 일정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저쪽의 결집을 더 강화시켜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게 자꾸 이제 그 저항하는 쪽들에게 심리적으로 용기를 주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뭉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어. 그럼 44명 같은 의원들이 60명, 7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집계된 거고 MBS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36%로 4%포인트 격차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제 야 6당이 어제 수정안 재발의를 했고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여당에서 말하는 독소 조항 다 뺀 거잖아요. 뭐 추천 권한도 대법원장한테 주고 비토권도 없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다 이러면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재차 밝혔거든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저도 묻고 싶어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시간 끌기만 하겠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고 3자 추천 특검법은 원래 최상병 특검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때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아닌데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당내에서 그걸 공론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다만 개별 의원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2명 부족해서 네. 부결이 됐는데 만약 저렇게 지금 오늘 민주당이 낸 법안 물론 이제 외환죄까지 포함해서 수사 대상은 늘었지만 어쨌건 뭐 그동안에 우려했던 추천권 문제를 포함해서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게 무제한적이다 이런 거 다 쳐내버렸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동의할 수 있는 의원들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지. 문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서 기소를 하게 되잖아요. 검찰이나 공수처가. 네. 검찰이 하겠죠. 공수처가 아니 기소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특검법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공소 유지하는 설거지 같은 일이나 아니면 주변적인 수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수사되지 않았던 외환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민주당이 설득해야 된다. 압박만 하지 말고. 그래서 지도부는 포기하고 저렇게 시간만 끌고 이런 입장이라면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의원들을 설득하면 되겠다 이게 보이거든요. 국회 안에서. 그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한편으로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아니 오히려 민주당이 뭐 설득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1인 중심 체제인데 지금 뭐 강경 의원들이 그 이재명 의원이 어떤 그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따라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구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요,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딴소리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빌미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우리 차원에서 우리 사회나 국가의 건강성 차원에서는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 여당이 여당다우려면 지금 이 와중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늦었지만 손절하면서 그러면은 여당이 생각하는 특검 수정안은 무엇인지 한번 내놓기라도 하는 그런 성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거는 뭐 저의 그 꿈에 해당하는 거일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진작에 이런 그 제3자 추천을 내놓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좀 더 그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으면 갤럽이나 MBS와 같은 당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건 분명하죠. 저는 이 사태가 어쨌든 국격에 맞게 대통령이 좀 자진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